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태풍 피해가 겹쳤고 400여 차례의 여진도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경주 한옥지구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부서지고 무너진 기붕지와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와 교체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에 불과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 돈이 없지를. 주고 하려고 새로 뜯어보고 새로 하려고 하면 3천만 원 줘야 된다 했네. 그게 없잖아. 이 때문에 경주 지역 2,800여 채의 기와 피해 주택 가운데 불과 32%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되는 여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70여 차례의 유례 없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규모 3.0을 넘는 지진도 20차례에 육박하면서 2,300여 명이 지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쓸 정도로 이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포나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진 발생 이후 진앙지와 인접한 월성 원전의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원전 주변 활성 단층 문제와 지진계 계측값 등의 논란이 이어졌고 가동 중단 후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진계도 고장났다 그러고 집안도 무너져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건 한수원이건 안전점검은 뒤로 하고 노후 원전부터 폐쇄를 해주시는 게. 지진 측정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경주에서 지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에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에도 관광객이 절반이나 주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주 지역 피해는 5,100여 건에 이릅니다. 9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공공시설의 복구는 내년 하반기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건의 문화재 피해는 응급 복구만 마쳤을 뿐 항구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지난달 관광객 수는 57만여 명으로 평년 같은 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어들길 바라며 주요 공공기관 단체나 기업체들의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경주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되돌아간 그런 경주의 모습을. 경주시도 10월 한 달간 서적지 무료 입장과 숙박업소 최대 50% 할인, 시가지 상가의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적지 무료 입장을 하고 숙박업소에서도 최고 50%의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를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한파에 이어 1년 만에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경주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도 그 수백억대의 그런 정말 오히려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좀 국가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 여파에서 벗어나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언제쯤 회복할지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9분쯤 경주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9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포항은 물론 대구와 울산 등 영남권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는 475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은 19차례로 기상청은 앞으로도 수주에서 수개월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이 최근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향상 방안과 수요 산업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공급 과잉 해소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연간 후판 생산량은 1,200만 톤인데 오는 2020년엔 수요가 700만 톤까지 준다며 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30여 개에 이르는 관광업계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감소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후판 설비 감축은 쉽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 업체에 상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관광업계를 통폐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주요 철강사들은 이미 1, 2년 전부터 자체 구조 조정을 추진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비핵심 자산 구조 조정, 전사적 비용 절감,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 수출 대상국들의 수입 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을 돌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과잉 해소 방침은 임시적인 방편이라며 신강종 개발 등 품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전체적인 생산체계 조정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철강기업하고 조선, 철강기업하고 자동차, 철강기업하고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R&D도 하고 시장도 창출하고 같이 진출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제휴를 좀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사 기술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장기 파업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 협력업체들이 매출 손실 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지난 8월과 지난달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조업 단축의 연봉 감축, 심지어는 인력 구조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하도급 물량이 많이 줄어든 구미 삼성전자 300여 개 협력업체들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상습 침수 지역인 용흥동과 죽도동의 침수 예방을 위해 형산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20억 원을 포함해 315억 원을 투입해 포항의료원 쪽에서 나오는 물기를 죽도 펌프장이 아닌 상도동 형산 빗물 펌프장으로 우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옛 포항역 앞쪽에서 동해 정비공장 방면 500여 가구 12,000여 명이 상습 침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16년산 햅쌀 가격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산 햅쌀의 지난 5일자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3만 4,076원으로 1995년 이후 20년 이래 가장 낮고 지난해 비해서도 17.9%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햅쌀 가격이 폭락한 데 대해 4년 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 등이 겹친 결과라며 앞으로 햅쌀 가격이 서서히 더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향판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률이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4년간 대구지법 구속사건 수임의 85%가, 보석사건 수임의 경우 78%가 지역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2014년 이후 대구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5명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 평균 집행유예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1심에서 45.2%가, 2심에서는 28.6%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협중앙회가 공적 자금 상환을 앞두고도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어가의 평균 소득이 4,600만 원 수준인데 수협중앙회 직원의 상여금은 최고 4,400만 원에 달하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 수가 전체 10%가 넘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수협중앙회 직원 수는 중앙회 3,000명, 일선수협 6,000명 등 모두 9,000명으로 전체 어업인 수 13만 명의 7%에 이른다며 앞으로 10여 년 안에 공적 자금 1조 1,581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성 평가 기관인 CDP가 14개 글로벌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관리, 저탄소 기술 개발, 물 부족 대응 등에서 A등급을 받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 파이넥스 상용화, 폐열 활용 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CDP는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됐고 매년 글로벌 주요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가 오늘 포항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시민들이 사용하던 의류와 생필품, 장난감 등을 교환해주거나 판매했고 부대 행사로 명사들의 애장품 경매에 이어서 농산물 직거래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습니다. 행복한 가게는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 행사 수익금 2,900여만 원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외투를 걸치기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만 낀 가운데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에는 울진과 영덕, 포항이 20도, 경주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4도, 경주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 20도, 경주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의 양이 적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2도, 독도 14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7도입니다. 내일 오전 동해 남부 해상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한 기온은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고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양학동민복지회관이 오늘 준공되는 등 올해 3개 복지회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 등 9억 원이 투입된 양학동민복지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475제곱미터로 경로당과 취미실, 강당, 공부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천은민복지회관이 오는 18일 준공되고 동해면민복지회관이 오는 12월에 완공되면 포항시내 전체 복지회관은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포항과 경주, 울산 지역 국회의원 9명과 경북도지사, 울산시장이 공동 서명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와 울산시가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정부 3.0 경진대회 시상식이 오늘 도청 강당에서 열려 15개 기관이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농업기술원의 농업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제공 시책이, 금상은 포항시의 폐철도 부지를 도심 힐링스프로 조성한 사례와 청도군의 외래 산부인과 개원 시책이 선정됐습니다. 포항 YWCA는 오늘 포스코대로 조리실에서 결혼 이민 여성 한국 요리 경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0개 팀이 제법 익숙한 솜씨로 돼지 수육과 소갈비찜, 잡채 등 한국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포항 YWCA는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수팀을 시상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화학회지인 마크로 몰리큐스의 편집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박 교수는 고분자 화학 분야 신진과학자로 2009년 포스텍에 부임한 이래 고분자 전해질 합성 분석, 이온 채널 구조와 전도도 상관관계 등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마크로 몰리큐스는 고분자 화학 분야를 주로 다루는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경북도청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속가능발전 그리고 전통과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협의회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해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이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지역 탐방도 나섭니다. 유엔은 지난 1992년 21세기 지구 환경 문제를 토의하는 행동 강령으로 의제 21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의제 21이 설립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 노동자는 5,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41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는데 제조업체에서는 기계에 깔리거나 끼임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